네, 안녕하세요. 한걸음의 김준서입니다. 오늘은 버추얼 돔이 리액트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배경으로 이 버추얼 돔이라는 개념이 생겼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저번 발표에서 브라우저 화면 렌더링 원리를 설명했었는데요. 그때 돔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었습니다. 돔이란 HTML 문서에서 이 브라우저에 의해서 HTML 문서가 파싱되고 이 각 요소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화된 어떤 트리 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틀이었고요. 그게 이제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에 의해서 이게 이제 웹페이지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돔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저번 시간에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추얼 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돔의 등장 배경을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그리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이 두 가지의 렌더링 방식을 각각이 뭔지를 이해해야 이 등장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딱 서버에 들어갔을 때 프론트엔드 서버에 딱 URL을 입력해서 들어가면은 딱 이렇게 받아와서 받아와지는 화면이 이미 다 완성된 HTML 형태입니다. 그거를 받아오는 게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이라 처음 받아오는 거는 조금 오래 걸리지만 받고 나서는 그 화면 자체는 완벽하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이 렌더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안에서 동작을 일으키게 된다면 전체 HTML 구조를 한 번에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 동작에 있어서는 약간 좀 불리한 면이 있지만 그 HTML 문서에 정보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 측면에서는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색 엔진 봇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이런 게 의미가 없다고는 하는데 여기까지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이었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방식이 뭐냐? 이거는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요 개념이 등장하면서 나온 렌더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데 이 방식을 대부분의 지금 웹 프레임워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액트, 앵글러, 이런 Vue.js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지금 다 이 싱글 페이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건 뭐냐면 딱 그 URL을 치고 들어갔을 때 서버로부터 진짜 깔끔한 거의 코드 구조도 그러니까 아무 구조도 없는 HTML 문서를 딱 받아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조작을 하면서 그 HTML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 정보가 필요하면은 그제서야 서버로 요청해서 그 정보를 받아오는 이런 측면에서 두 개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는 빈 HTML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HTML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돔 조작이라는 그때 돔이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돔을 만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돔 조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복잡한 서비스일 경우로 가면은 이제 돔이 엄청 복잡해지고 막 많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돔 조작이 많이 일어난다는 게 그때 브라우저 렌더링의 이 플로우를 한번 보면은 한 번에 돔 변화가 일어나면은 리페인트, 리플로우 그리고 돔 트리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 한 번의 조작으로 요 플로우를 계속 흐르게 되는데 이게 잦아질수록 이제 성능에 좀 문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돔이라는 것은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동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빈번한 돔 조작을 했을 때 오는 성능 저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돔 조작이 많아질 때를 한번 제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번일 때, 한 번일 때를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돔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브라우저는 돔 트리를 다시 만들게 되고 리페인트도 하고 리플로우도 하면서 이 긴 플로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케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빈 문자열을 만들고요. 거기다 이제 HTML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돔트리의 노드가 될 이 친구를 계속 100번 이 문자열에 넣어서 이 100개의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딱 돔 업데이트를 딱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딱 100개의 리스트가 화면에 딱 나오게 되고요. 좀 안 좋은 케이스를 보면은 매 반복문 안에서 이 돔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냥 하나의 리스트가 생길 때마다 계속 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렌더링부터 리플로 해서 이 두 개 시간을 비교해봤더니 좋은 케이스일 때 0.4ms가 걸렸고요. 나쁜 케이스일 때 32ms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한 65배인데 이것도 어떤 케이스에 따라 다를 건데 일단 확실한 거는 100번 돔 조작하는 것보다 한 번 조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3000번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브라우저가 터져버려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돔 수정이 많아질수록 렌더링이 좀 느려지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쁜 케이스일 경우에는 그 렌더링도 엄청 느렸습니다. 하나씩 뜨는 것도. 왜냐면 다 플로우를 거치고 하나씩 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발생한 것들이 3000번을 한 번 이렇게 계속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 서비스에서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걸 모아다가 딱 한 번에 수정을 해버립니다. 돔 조작을. 요걸 일단 도와주는 게 버추얼 돔입니다. 이걸 리액트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버추얼 돔의 개념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액트에서 버추얼 돔. 리액트는 이런 UI를 보여주기 쉽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아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고요. 거기서 사용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버추얼 돔은. 그래서 이게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버추얼 돔의 개념인데요. 보면은 이상적인 또는 가상적인 표현으로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걸 나중에 실제 돔에 동기화시키는 프로그래밍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돔, 자바스크립트 이 돔 객체 트리의 그냥 복사본입니다. 그러면 이거 차이가 없는데 이거 왜 만드나요? 아주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가상돔은 실제 돔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 돔과 다르게 돔 조작하는 API가 안 들어있습니다. 돔 조작하는 API가 또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실제 이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되어 있는 이 돔은 내부에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드의 자식 노드를 제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속성값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는데 버추얼 돔은 일단 그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돔은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 메모리, 그러니까 그 웹 서버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일단 빠릅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 버추얼 돔은 그럼 뭘로 만들어져 있나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트리에 그 각 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리액트 코드를 짤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식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리액트는 일반적으로 JSX라는 요 문법을 사용해서 이제 리액트에서는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컨스트, 메시지 안에 HTML 태그를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JSX라는 문법입니다. HTML과 자바스크립트 결합한. 그래서 이거를 바벨이라는 이 컴파일 도구 이걸 이용하면은 이 JSX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게 react.createElement라는 이런 노드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리액트 가상돔에서 사용하는 그 하나의 노드입니다. 그거를 이 JSX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메시지라는 객체를 이렇게 바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객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그 가상돔을 구성하고 있는 리액트에서 가상돔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 이렇게 h1 태그 이렇게 돼 있고 여긴 속성이 들어가는데 여기 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이제 자식 요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코드를 짜다 보면 여기 안에 이제 onClick 함수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여기 속성이나 이 props 밑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이 브라우저에 있는 실제 돔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이 가상 돔을 만듭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못 짜는 이 리액트 코드들은 다 가상 돔을 만들고 수정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제 그게 모여가지고 최종 브라우저에 있는 실제 돔에 딱 전달해서 딱 렌더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 방식을 또 살펴보자면 처음에 이제 사용자의 딱 조작으로 이런 태그가 바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개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정렬 상태를 바꿔서 카드 5개 중에서 이제 2개만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바뀌는 엘리먼트가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상태 속성, 왜냐면 인덱스가 1이었는데 이제 0이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리액트 엘리먼트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돔은 이 2개가 있습니다. 리액트에서. 그래서 기존 버추얼 돔이랑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버추얼 돔, 이 2개를 이제 디핀이라고 비교를 해서 딱 바뀐 부분만 파악해서 실제 돔한테 전달하면 실제 돔은 딱 바뀐 부분만 새로 렌더링 시켜버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상돔과 새로 생긴 가상돔을 비교해서 딱 필요 부분만 브라우저 돔에 실제 돔에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디핑 알고리즘, 이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리액트 공식 문서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의 트리를 가지고 다른 트리로 변환하기 위해서 많은 해결책이 있는데 이게 시간 복잡도 n 세제곱의 복잡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메타에서 만든 리액트에서는 이 너무나 비싼 연산이라서 2가지 가정을 기반해서 시간 복잡도 이제 n을 가지는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비교하는 과정을 재조정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디핑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을 보면 아까 이게 그 가상 돔 노드를 구성하고 있는 그 형태였죠. 이제 여기서 이 노드 비교를 할 때 이 타입이 다른 경우, 새로 생긴 버추얼 돔에서 이 타입이 다른 경우에는 그냥 바로 가상 돔 트리를 그냥 새로 생성해 버립니다. 근데 이 만약에 타입이 같다. 근데 이 밑에 프롭스나 속성이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클래스 네임만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면은 가상 돔 노드는 요것만 딱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뀐 부분만 빠르게 파악해서 배치 업데이트를 수행해서 실제 돔에 한 번에 적용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성된 가상 돔을 이 배치 업데이트 이게 이제 모아서 이 한 동시에 딱 발생하는 이 가상돔의 이 변경 사항들을 모아다가 한 번에 실제 돔을 넘겨주는데 그 넘겨줄 때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데 그때 리액트 돔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웬만하면 리액트 돔이라는 라이브러리도 무조건 같이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가상 돔을 실제 돔에 마운트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액트 18 기준 코드인데 이 get by element로 루트 이 실제 돔에 사용될 이 노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가상돔, 그러니까 가상돔에 있었던 거를 이 가상돔을 실제 돔에 사용될 노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전달하게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리액트 돔이.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리액트 버추얼 돔은 이제 SPA 환경에서 이제 빈번한 돔 업데이트로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해결하는 이제 혁신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모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보면은 Vue.js 같은 경우는 버추얼 돔을 쓰고 있는데 스벨트라고 요즘 또 떠오르는 프레임워크는 컴파일 단계에서 돔 업데이트를 다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버추얼 돔이 없고요. 앵글러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돔에서 바로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 노드만 직접 업데이트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프레임워크마다 이런 돔 조작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릅니다. 리액트 버추얼 돔 같은 경우도
이 돔 조작이 적다면 당연히 이 디핑 과정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 프레임워크의 특성을 신중히 고려해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액트 속에서 사용되는 버추얼 돔으로 인한 렌더링 방식이랑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